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작업을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얘기한 데이터라는 건 인테저, 플로트, 스트링, 불, 넌,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파이썬을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그거에 관련돼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했고요. 리스트하고 투풀, 셋, 딕 요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 좀 더 이해가 깊어지시면 이 데이터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파이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데이터 스트럭처 이 네 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높이시려면 좀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와서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에서 저는 유튜브로 파이썬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파이썬 가르쳐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봤으면 해서 제가 여기 요거를 조금 전에 포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드 베이식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ray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array가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hash table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딕셔너리고요. 그 다음에 뭐 stack이니 queue니 뭐 그런 얘기 쭉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데이터 스트럭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 사람 것도 괜찮더라고요. 요 사람 것도 괜찮아서 이게 몇 개만 긁어왔는데 전에 제가 힙소트 얘기를 했는데 요 비디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파이썬 가르치고는 있지만 저도 배우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넘파이를 배우기 위해서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파이썬은 기본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날 때마다 파이썬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파이썬 배울 때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로지컬리 설명을 해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데이터하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해줄 작업들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떤 종류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해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 좀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기본적인 매니플레이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매니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는 게 유리할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 대학원생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저 대학원생 학생은 저보다 파이썬의 고수예요. 저보다 한 10단계는 고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하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얘기를 하다가 느낀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파이가 가장 이피션트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주로 넘파이만 봤습니다. 그리고 넘바라는 게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넘바라는 게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어저께 학생한테 들었습니다. 그 넘파이가 굉장히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데, 넘바가 그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넘바는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 패키지여서,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넘바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 닥스트링 보고, 그러니까 매뉴얼 보고 해야 되는데, 보통 매뉴얼이 닥스트링이 잘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면 이제 넘파이나 뭐 기본적인 패키지들은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디스커션들이 웹상에 많습니다. 근데 넘바 같은 거 쳐보면, 구글링을 해서 쳐보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컴퓨터 랭귀지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부터는 이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for loop하고 이제 while loop를 오늘 처음 볼 거고요. for loop,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for loop나 while loop나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어려운 개념이 나올 거고요. 그때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그젬플부터 보죠. for loop 돌릴 적에
range라는 걸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는데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for something in someth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for loop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for loop가 시작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끝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여기에 빈 칸을 typically 4칸을 줍니다. 이거를 인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덴트를 이용을 해서 for loop를 기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덴트가 끝나면, 인덴트가 없으면 여기가 for loop가 끝나는 겁니다. 요거는 파이썬에 좀 특화된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출석 체크부터 합시다. 뭐 이걸 저가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정리한 파일들을 올렸고요. 포탈에 16부터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16, 17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18에 for loop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 loop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인덴트를 이용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랭귀지 같은 거는 정확하게 제가 신텍스는 모르겠는데 for loop start, 뭐 for loop end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랭귀지 같은 거는 start와 end를 explicit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인덴트를 이용을 해서 for loop 블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이다, 어디서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while loop도 동일합니다. while loop도 while something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인덴트 블럭이 있고 인덴트가 끝남으로 해서 여기가 하나의 while 블럭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근데 다른 랭귀지에서는 while
start, while, and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typically.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도 def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인덴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explicit하게 start와 end를 declare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덴트를 이용을 해서 def 블럭이나 while 블럭이나 for 블럭이나를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랭귀지들은 이렇게 start and def도 start an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if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if something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 if 블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랭귀지를 쓸 적에는 저 같은 경우에 start and declare를 한 다음에 중간에 여기서 작업을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인덴트 블럭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여기 end를 declare하지 않으면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덴트 블럭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끝에 end를 이 블럭이 끝난다는 걸 declare 하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덴트 블럭이고요. 여기 인덴트 블럭입니다. 여기 인덴트 블럭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range를 가끔가다 쓰는데 range는 뭐냐면 요 for i in range 10 그러면 요게 0부터 9까지 여기다 쏴줍니다. 그래서 i가 0, 1, 2, 3, 4, 5, 6, 7, 8이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프린트를 했고요. 프린트 할 때 여기 쭉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프린트 펑션에 보면 end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디폴트는 요거예요. new lin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스타팅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스타팅 포인트가 디폴트는 0입니다. 그러면 여기 1부터 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1부터 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1에서 출발을 하고요. 두 칸씩 띱니다. 그리고 요 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게 range이고요. range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많은 경우에 여기에 스트링이라든가 뭐 그런 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스트링이 들어오면 여기 캐릭터들이 하나씩 튀어나와서 요게 받아 먹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프린트를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는 빈칸이에요. 빈칸 하나도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렇게 for loop에 적용을 하면 리스트 멤버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이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잡히게 되겠습니다. 투플에서도 똑같고요. 맨 마지막은 투플의 맨 마지막을 리스트로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맨 마지막이 이렇게 나오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for loop로 돌리면 키들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해도 키들이 튀어나오고 밸류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키 밸류 페어를 나오게 하려면 아이템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걸 언패킹해서 이렇게 키 밸류 페어로 이렇게 언패킹을 하면 여기 키는 여기 키들이 키에 잡히고 밸류는 여기 밸류에 잡히겠습니다. set은 뭐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loop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릭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emulator라는 거하고 zip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사용해요. 보시죠. 이게 지금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for loop에 걸었어요. 그래서 밥 존 스미스가 이 네임으로 잡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enumerate 하면 보통 이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데 여기서 그냥 아이템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투플로 잡혀요. 투플로 잡히고요. 그러면 이걸 언패킹을 해서 제로 번째는 인덱스라고 하고 first object는 name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enumerate는 typically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투플을 언패킹을 해서 그래서 여기 각각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인덱스가 필요할 적에 이 enumerator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enumerator가 typically 0에서 출발을 하는데 1에서 출발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zip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써요. 보시죠. 여기 nums라는 게 있고요. characters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받아서 그러니까 요 제로 번째 거는 제로 번째 길이 first는 first 길이 이런 식으로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range를 쓴다고 그러면 nums 해서 여기 인덱싱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면 되겠는데요. 이런 작업을 할 경우에 zip을 사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nums하고 characters를 zip을 해서 아이템을 받으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은 아이템에서 이렇게 프린트하면 이게 투플로 이렇게 잡히는데 이 투플이 어떻게 생기냐면 제로 번째 거는 nums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first component들은 characters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nums와 characters를 zip해서 for loop에 집어넣으면 투플을 던져주는데 투플을 언패킹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 num이라는 건 nums에서 나오고요. 캐릭터는 characters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두 개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세 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nums, characters, names를 이렇게 zip해서 for loop에 던져주면 투플이 되는데 그걸 언패킹을 한 겁니다. num, character, name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다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3개 아이템이 있고 여기는 왕창 많아요. 여긴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집을 해가지고 포루프로 돌리면 2개만 나옵니다. 오케이. 집은 이터레이터인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지 10 그러면 요거를 포루프로 돌리면 요게 0, 1, 2, 3, 4, 5, 6, 7, 8, 9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면 보시죠. 요게 이제 포루프가 돌아가면 요게 i가 0, 1, 2, 3, 4, 5, 6, 7, 8, 9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거가 얘기하는 게 지금 짝수면 i가 짝수인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 if 스테이트먼트. 지금 여기 if 블럭이 잡혔는데 지금 i가 짝수인 경우에는 요런 오퍼레이션을 하고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 여기 continue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냐면 i가 짝수인 경우에는 continue 해라 그러면 요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 for loop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i가 홀수인 경우에는 요 if 블럭은 무시가 되는 거고요.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짝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i가 1인 경우에는 요게 무시가 됐고요. i가 1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i가 1부터 9까지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i가 1부터 9까지 움직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1이 나왔는데 1에 대해서 이게 1이 짝수가 아니니까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와요. 그러면 2는 짝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truth가 되고요. 그러면 요 if 스테이트먼트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요 if 스테이트먼트가 continue 그랬기 때문에 continue를 하는 말은 요 밑에 블럭은 무시하라는 겁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for loop에서 던져주는 놈을 가지고 작업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가 프린트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짝수들은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어요. 홀수들은 프린트 작업을 했고요. 짝수는 요 프린트 작업을 무시를 하고 그 다음 for loop가 던져주는 스텝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게 continue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continue라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이 엑스큐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brea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i가 1부터 출발을 하는 걸로 바꿨는데 i가 1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9까지 나오는데 요게 프린트를 하고요. 쭉 가다가 7까지가 프린트가 돼요. 그 다음에 8이 되면 요게 8이 되면 요게 true가 됩니다. 8이 되면 요게 true가 되고요. 그러면
요 if 블럭이 액티베이트가 되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하면 그 for loop가 완전히 브레이크가 돼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for loop가.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7까지 됐고요. 8이 됐을 때 요 for loop가 브레이크 스테이트먼트가 걸려서 for loop를 브레이크하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tinue하고 break는 요 차이예요. break는 for loop를 브레이크를 해서 for loop 블럭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continue라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이 실행이 안 되지만 for loop가 브레이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for loop의 아이템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reak라 하면 for loop가 브레이크 된다는 뜻이에요. continue라고 하면 for loop를 브레이크 하지는 않지만 그 for loop 블럭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들은 요 경우에 무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겁니다.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를 한번 해보죠. 1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i가 처음에 요게 1, 2, 3, 4, 5, 6, 7, 8, 9가 오는데요. 1이면 i가 1인 경우에는 요게 false고요. 요 if 블럭이 false고 그래서 요거는 무시가 되고 요것도 false 요게 false이기 때문에 요 if 블럭도 무시가 되고요. 1이 프린트가 돼요. 그 다음에 2가 되면 요 블럭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요. continue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요만큼의 스테이트먼트가 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for loop 아이템이 나오게 되겠고요. 3이 나오고요. 그래서 1, 3, 5, 7 이렇게 나옵니다. 짝수들은 요 if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이 됐을 때는 요 if 블럭이 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서 break 스테이트먼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for loop가 완전히 break 돼서 for loop 블럭을 튀어나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or loop에 else가 걸리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for loop고요. 여기가 else입니다. 그래서 요 for loop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else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no break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발생하지 않으면 for loop에서 브레이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range가 4까지입니다. 그러면 i는 이 경우에 i는 0, 1, 2, 3까지 나올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0이 프린트 되고 1이 프린트 되고 2가 프린트가 될 거예요. 2까지 프린트가 됐고 그 다음에
i가 2일 때 요게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요 if 블럭이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break가 for loop를 break라고 그래요. 그러면 for loop가 break 되고요. 이 else statement는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no break가 아니고 break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가 되고 for loop 종료 요게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2 여기까지 프린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break가 액티베이션이 됐고 break가 액티베이션이 됐기 때문에 요 else 블럭, no break 블럭은 액티베이션이 안 되고요. 그러면 튀어나오고 요게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걸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이라고. 그러면 요게 i가 0, 1, 2, 3인데 그게 다 프린트가 되고요. 요 break statement가 액티베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break가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요 else statement가 no break 상황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break가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프린트하게 되고 for loop가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 1, 2, 3까지 여기 0, 1, 2, 3까지 여기 프린트가 됐고요. break statement는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no break 상황이고요. 그러면 요 else statement가 activation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break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for loop 종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for loop에 else statement가 들어가는 거는 파이썬 스페시픽입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는 없다고 제가 들었고요. 파이썬에만 있는 문법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for loop를 이용해서 코인 플립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numpy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numpy는 임포트 할 때 보통 np라고 임포트 합니다. p는 0.9, number of sample 100개는 너무 많고 한 10개만 하겠습니다. 5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0.2인 확률을 5번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or loop가 여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number of sample은 5입니다. number of sample은 5고요. 그러면 0, 1, 2, 3, 4가 요 i가 받게 되는데 실제로 i가 하는 작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0, 1, 2, 3, 4를 던져주지만 그거를 받아서 베리어블로 받아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typically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numpy를 임포트한 이유는 uniform random variable을 generate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0하고 1 사이에 uniform random number를 generate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0.9인데 1 빼기 0.9 하면은 0.1이죠. 요게 0하고 1 사이의 숫자인데 0.1보다 클 확률은 0.9입니다. 이거를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하는 이유는 확률론에서 스미로프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미로프 트랜스폼 세팅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가 0하고 1, 4, 그러니까 요게 true가 될 확률이 90%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true면 90%, 이게 true일 확률이 90%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헤더를 프린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테일을 프린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numpy를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요거를 numpy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어떤 에러가 발생했냐면 np가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numpy로 임포트 했으면 numpy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축약해서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약해서 임포트를 하면 또 여기를 numpy라고 하면 또 에러가 됩니다. 여기 리셋 했고요. 다시 돌려보죠. 이번에는 numpy가 define 안 됐다는 겁니다. numpy를 우리가 np로 임포트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는 numpy라는 게 없고 n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 loop도 비슷하게 됩니다. 단지 while loop는 요 스테이트먼트가 true인 한 요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x가 0고요. x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요 while loop의 요 스테이트먼트가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를 프린트 했고요. 그 다음에 x를 하나 높였어요. 그래서 쭉 하다 보면 x가 0, 1, 2, 3, 4 하고 x가 지금 여기 4까지 오면 그 다음에 이게 5가 되고요. x가 5가 되면 이게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while loop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while loop나 for loop나 비슷한데 루프를 빠져나가게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typically for loop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while loop가 가끔가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while loop에서도 break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x가 0, 1, 2, 3, 4 이렇게 갔다가 x가 5가 되면 요 if 블럭이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break가 되면 이 while loop가 break가 돼서 while loop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for loop에 else가 있다고 그랬죠. while loop에도 else가 있습니다. 요 else statement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 스페시픽합니다. 파이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else는 no break라고 그랬고요. i는 0예요. 처음에 i는 0고요. 그러면 i가 요게 true이기 때문에 while loop가 돌아가고요. 근데 i가 0니까 요 if 스테이트먼트는 무시가 되고 i가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프린트가 됐고 i가 하나 증가했고 0, 1, 2, 3이 프린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이 프린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i가 4가 됐습니다. 4가 됐으면 요게 성립을 합니다. 요게 true예요. 그렇기 때문에 i가 4일 때도 요게 작동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일어났어요.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요 else 스테이트먼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0, 1, 2, 3, 4, 5까지 나왔고요. 프린트가 0, 1, 2, 3, 4, 5까지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됐습니다. 여기 5까지 프린트가 됐고요. 여기 5까지 프린트 됐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i가 5인 상황에서 보면 이제 여기로 가면 i가 6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while loop를 벗어나게 돼요. 벗어났는데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else statement가 activati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프린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else는 for loop나 while loop나 동일하고요. continue도 될 겁니다. 여기 브레이크 했는데 continue도 될 겁니다. 왜 제가 브레이크 했는데 continue도 될 거예요. continue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겠군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게 x가 0에서 출발을 합니다. x가 0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프린트를 하고 일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0, 1, 2, 3, 4까지 프린트가 될 거고요. 5가 되면 continue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게 무시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 요게 무시가 되면 x는 5고요. 그러면 계속 무시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한 루프예요. x가 0, 1, 2, 3, 4 하다가 5가 되면 x가 5가 되면 요게 무시가 되고요. 그냥 무시가 돼요. 계속 5가 돼서.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고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x가 5면 6으로 바꿔치기 하고 continue 하면 프린트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while 루프가 쭉 가고 10일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군요. 보시죠. 그러면 0, 1, 2, 3, 4까지 왔고요. 5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게가 4일 때, x가 4일 때, 여기서 5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로 와서 x가 5일 때는 x를 6으로 바꿔치기 하고 continue 그랬습니다. continue 그러면 여기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프린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에서는 이렇게 쭉 해서 프린트가 되고 6, 7, 8, 9 해서 여기서 9까지 프린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이 여기가 이제 9가 프린트 된 거고 여기서 10이 되면 여기가 쭉 가서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break하고 continue는 for loop에서도 작동하지만 while loop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 else statement도 for loop, while loop 공이 발생을 하고
이 else 스테이트먼트는 no brea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else 스테이트먼트는 파이썬 스페시픽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for loop하고 while loop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